난 늙었으니까. 난 이제 늦었으니까. 난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무언가 시작할 때 포기하신 적 없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생각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때 할 걸이라 생각하고 계신 일들이 하나 둘씩 있으실 겁니다. 10년 뒤, 20년 뒤도 그때 시작할 걸 후회가 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20대도 30대 젊은 시절에도 10대 시절을 후회하지 않았나요? 10대 시절로 돌아가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걸, 조금 더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 걸, 이제 오늘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볼 프리드리 니체는 60대, 70대를 살지 못했습니다. 55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 55년도 10년은 정신을 잃고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180년 전 니체의 짧은 삶 안에서 우리 삶의 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이 위로가 더 멀리 퍼져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니체의 삶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철학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오늘 하루가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래도 당신은 오늘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서운 질문입니다.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이런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고? 절대 싫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니체의 진짜 의도는 다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오늘 하루를 살아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이것이 니체의 영혼의기 철학입니다. 니체 자신은 어땠을까요? 그는 평생 병과 싸웠습니다. 두통, 눈병, 위장병. 건강한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친구도 없었고 사랑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너무 아파.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인정받지 못해. 니체야말로 이런 핑계를 댈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산을 걸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병들고 외롭고 가난한 운명. 그런 운명조차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가치다. 나이가 몇이든, 돈이 얼마나 있든, 건강이 어떻든,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그것 자체가 가치입니다. 니체는 힘을 향한 의지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모든 생명은 살아가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꽃은 그 빛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을 향한 의지입니다. 살려는 힘, 잘하려는 힘, 오늘을 살려는 힘. 그 힘은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무기력하다고 느끼시나요?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늦었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의 힘입니다. 변하고 싶은 힘, 살고 싶은 힘, 오늘을 살고 싶은 힘. 그 힘이 여러분을 이 영상 앞에 앉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체는 45년밖에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오래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50년, 60년,
70년, 80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니체의 45년이 아무 생각 없이 산 90년보다 더 값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매일을 온전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돈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을 온전히 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무언가 시작하기 적당한 나이는 언제일까요? 60대는 늦었고 50대는 괜찮나요? 50대도 늦었고 40대는 괜찮나요? 그럼 30대는? 20대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늦었다고 말해왔습니다. 20대에도 10대 때 할 거리라고 했습니다. 30대에도 20대에 할 거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10년 전에 할 걸. 그런데 10년 후에는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작년에 할 걸. 이 악순환을 언제 끊을 건가요? 니체는 말합니다. 되어라, 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시작하고 싶은 마음, 오늘을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늦은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했습니다. 7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유명해진 화가, 80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할머니, 90세에 대학에 입학한 할아버지, 이분들에게도 똑같은 핑계가 있었을 겁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하지만 그 핑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니체 자신도 여러 번 새로 시작했습니다. 35세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불확실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지금 나이에 무슨 작가야? 하지만 니체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년 동안 인류 역사에 남을 책들을 썼습니다. 만약 니체가 나는 너무 늙었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지금 니체의 철학을 배울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에는 10년의 경험이 쌓입니다. 20년 후에는 20년의 경험이 쌓입니다. 늦었다는 말, 오늘부터 바꾸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이 딱 좋은 때야. 오늘, 지금 당장.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 하나를 시작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 검색해보기, 가고 싶었던 여행지 알아보기, 읽고 싶었던 책 주문하기, 배우고 싶었던 취미 강좌 찾아보기. 딱 한 가지만 하세요. 검색만 해도 됩니다. 알아보기만 해도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늦었다는 핑계를 버리는 첫걸음입니다. 돈이 없다는 핑계를 버리세요.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어.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 하고 계신가요?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니체를 보세요. 그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대학 교수였을 때도 월급이 적었고, 작가가 된 후에는 책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연금으로 간신히 살았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싸구려 여관에 묵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싶었지만 검소하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부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무엇에서 기쁨을 찾느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산책하기. 돈 한 푼 안 듭니다.
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햇볕을 쬐고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이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책 읽기. 도서관에 가면 무료입니다. 지금 어른의 도서관에서 듣는 것도 무료입니다. 수천, 수만 권의 책을 공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기. 친구를 만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생각하기, 명상하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이 모든 것이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값진 일들입니까? 니체가 그 짧은 생애 동안 남긴 것들, 대부분 돈 들이지 않고 한 것들입니다. 걷고 생각하고 쓰고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철학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을 사는데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기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을 하나씩 해보세요. 월요일은 공원 산책하기, 화요일은 도서관에서 책 읽기, 수요일은 친구에게 전화하기, 목요일은 일기 쓰기, 금요일은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토요일은 창밖 풍경 그려보기, 일요일은 명상하기. 일주일 후 깨닫게 될 겁니다.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세 번째, 후회 대신 오늘에 집중하기.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과거를 후회하고 계신가요? 밤에 잠 못 이루고 과거를 떠올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후회는 있습니다. 니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친한 친구와 영영 헤어졌습니다. 가족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후회할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쓸모없는 실수로 볼 수도 있고, 소중한 배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운명애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라틴어로 아모르 파티에머 FATI.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만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두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 여러분이 했던 선택들,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여러분은 그때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때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과거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세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오늘을 허비하지 마세요.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만드세요.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 오늘을 만드세요. 종이 한 장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적어보세요. 내가 과거에 겪은 힘든 일이 나에게 준 선물은 무엇일까? 예를 들면 가난했기에 검소함을 배웠다. 배신당했기에 진짜 친구를 알아보게 되었다. 아팠기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실패했기에 겸손을 배웠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과거를 다른 시선으로 보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세요. 그 모든 과거 덕분에 나는 오늘 여기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오늘 딱 한 가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무기력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이겁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일들이 가득한데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여러분, 잠깐만요. 누가 한 번에 모든 걸 하라고 했나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거대한 산도 작은 돌멩이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긴 여행도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정말 작은 한 가지입니다. 니체의 하루를 보세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합니다. 2시간 정도 걷습니다. 돌아와서 2시간 정도 글을 씁니다. 점심을 먹고 또 산책을 합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는 10년 동안 수십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것의 힘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것이 위대함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오늘은 이것 하나만 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그것 하나만 하세요. 했다면 자신을 칭찬하세요. 나는 오늘도 해냈다. 내일은 또 다른 한 가지를 하세요. 모레는 또 다른 한 가지를. 그렇게 하루하루 한 가지씩만 하세요. 1년이 지나면 365가지를 한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3650가지를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딱 한 가지만 하겠다. 그리고 포스트잇에 적으세요. 크게 또박또박.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붙이세요. 예를 들면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기, 10분 산책하기, 친구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책 한 페이지 읽기, 딱 한 가지만요. 그리고 그것을 하세요. 했다면 포스트잇에 크게 체크 표시하세요. 그 체크 표시가 내일의 힘이 됩니다. 5번째, 몸을 움직이기 생각만 하지 말고 걸으세요. 무기력할 때 우리는 머릿속에 갇힙니다. 생각만 하고 또 생각합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집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걸으면서 나온다. 그는 매일 걸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날씨가 나빠도 걸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을 걸었습니다. 스위스의 산길을 혼자서 묵묵히.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의 가장 위대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걷는 것이 중요할까요? 걸으면 몸이 움직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피가 흐릅니다. 피가 흐르면 뇌에 산소가 공급됩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생각들이 걸으면 흘러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걷기는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불안을 줄입니다. 무기력을 이겨냅니다. 게다가 돈도 안 듭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걸으면 됩니다. 5분이라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걷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움직여라. 걸어라. 살아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생각만 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걸으세요. 그러면 무기력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오늘을 사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세요. 아침 식사 후든 저녁 식사 후든 매일 같은 시간에 딱 10분만 밖으로 나가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 한 바퀴면 됩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오늘은 꽃이 더 폈네. 저 나무 잎이 노래졌네. 하늘색이 어제와 다르네. 새로운 가게가 생겼네. 이렇게 작은 변화를 느끼세요. 그러면 세상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세상의 일부라는 것도요.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도요. 여섯 번째, 완벽을 버리기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완벽주의. 이것이 무기력의 큰 원인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것, 너무나 인간적인 것.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니체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지금 보면 미숙합니다. 문장도 어색하고 논리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썼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아졌습니다. 마지막 작품들은 걸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니체가 완벽주의자였다면 내 글은 아직 부족해. 출판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리세요. 못 그려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 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글을 쓰고 싶으면 쓰세요. 못 써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부르세요. 음치여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이 즐거우면 그만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오늘을 즐기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씩 못해도 괜찮은 것을 정하세요. 월요일 오늘은 설거지를 완벽히 안 해도 괜찮다. 화요일 오늘은 옷을 제대로 안 입어도 괜찮다. 수요일 오늘은 말을 유창하게 못해도 괜찮다. 목요일 오늘은 요리를 맛있게 못해도 괜찮다. 금요일 오늘은 청소를 완벽히 못해도 괜찮다. 토요일 오늘은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다. 일요일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하나씩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괜찮구나. 일곱 번째, 의미 찾기보다 경험하기 묻지 말고 느끼세요. 내 삶의 의미는 뭐지? 나는 왜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질문에 빠져 계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은퇴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배우자를 잃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뭐였지?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묻지 말고 삶을 살아라.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는 그 자체가 의미를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니체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니체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런 건 없다.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계속 말합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다.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자유다.
누가 정해준 의미를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의미를 만들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오늘 내가 느끼는 것이, 그것이 의미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느끼는 것, 맛있는 밥을 먹는 것,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손자의 얼굴을 보는 것, 책을 읽는 것, 산책하는 것, 이 모든 작은 경험들이 삶의 의미를 만듭니다. 거창한 목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큰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세요. 느끼세요. 살아있음을 느끼세요. 그것이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은?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으세요. 월요일 아침 커피가 맛있었다. 화요일 산책 중에 본 꽃이 예뻤다. 수요일 친구 목소리를 들어서 좋았다. 목요일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매일 하나씩 30일이 지나면 30개의 좋은 순간이 쌓입니다. 1년이 지나면 365개의 좋은 순간이 쌓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의 의미입니다. 8번째, 매일을 마지막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없다면 니체는 5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10년은 정신을 잃고 살았으니 실질적으로는 45세까지만 살았던 셈입니다.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았습니다. 내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온전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생애 동안 엄청난 것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내일이 없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겠어요? 가고 싶었던 곳에 가겠어요? 하고 싶었던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럼 왜 오늘 하지 않으세요?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라. 무서운 말 같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오늘을 더 값지게 만듭니다. 나는 아직 젊어. 시간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을 허비합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그렇게 미루다가 평생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오늘 해야 해. 지금 해야 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매일을 마지막처럼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세요. 가고 싶은 곳에 가세요. 먹고 싶은 것을 드세요. 말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그것이 오늘을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나는 후회 없이 살았을까?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를 하세요. 매일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니체의 철학을 바탕으로 무기력을 이기고 오늘을 사는 8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실제 삶에 적용해 볼까요? 70세에 그림을 시작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그려볼까?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선도 똑바로 못 그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그렸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80세가 된 그 할머니는 작은 전시회도 하셨습니다.
70세에 시작하길 잘했어요. 만약 늙었으니까라며 포기했다면 이 기쁨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75세에 대학에 입학한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젊었을 때 못 배운 게 평생 한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했죠. 언제까지 한으로만 남길 건가? 그래서 입학했습니다. 지금 80세.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젊은 학생들과 함께 늦은 게 아니라 때가 된 거예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나는 이제 늦었어. 65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할머니. 65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평생 운동이라곤 안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같이 걷자고 해서 처음엔 집 앞 한 바퀴만 걸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걸었습니다. 1년 후에는 5km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2년 후에는 10km, 3년 후에는 하프 마라톤, 지금 70세,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셨습니다. 65세에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요. 만약 이제 늦었어라고 생각했다면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불안해하기보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이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항상 어른의 도서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친구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